약 없이 혈당 잡는 법. 병원에서 보지 못한 기적. 만약 당신이 건강검진하다가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혈당 수치가 더 높은 편이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당뇨병이거나 예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뇨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병이요. 자가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해요. 그래서인지 당뇨병이나 당뇨병 예비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공복을 참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단 몇 분이면 충분하며 당장 오늘부터 실증이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혈당을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높아진 혈당을 잡으려면 우리 몸에 있던 혈당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혈당 낮추는 방법이 있도록 쉬운데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해서 고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뭐 어디나 그렇다면은 자 이거를 사람들이 저도 이런 의문을 품었지요. 왜 이렇게 해마다 당뇨병 환자는 늘어나는 것일까요?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사람은 내게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당뇨병 예비군했던 사람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 신증으로 진행되어 인공투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5년에서 10년입니다. 일본이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이 매우 의심되는 사람, 당뇨병 예비군에 속하는 사람은 약 100,0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죠. 앞서 언급한 의사에게 혈당이 높다고 주의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 숫자에 포함될 테고요. 한국의 경우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당뇨병 예비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아무런 조직을 않고 그대로 자신의 몸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조만간 당뇨병 진단을 받겠죠. 30년 전에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당뇨병 검사 약품을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문헌에서 당뇨병에 대한 다음의 문구를 읽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세포에 존재하는 인슐린, 그것이 결합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세포 내로 흡수가 된다. 이 인슐린 수용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가 제2형 당뇨병이다. 요컨대 인슐린 수용체야말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스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인슐린 수용체라는 스위치가 켜져야 비로소 혈당이 내려가죠. 그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이유는 당을 받아들이는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을 개선하면 혈당이 낮아지되었구나.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을 테이고 말이야.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이나 인슐린 분비시키는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인슐린 주사도 사용 중이지만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도와서 세포가 당을 잡아들인 치료제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혈당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 예비군으로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칼로리를 줄이세요.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하지만 식단 조절을 해본 사람은 알 테지요. 무작정 식이 조절을 하면 공복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폭식하게 되고 금방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다가 당뇨병에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물요법이나 식이요법이 당뇨병 치료에 그토록 효과가 있다면 왜 해마다 당뇨병 환자가 늘어날까요? 그렇습니다. 현대 당뇨병 치료병에는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본래 프로그램에 혈당된 낮추는 메커니즘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치료법이다. 이것이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당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수용체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육운동, 단백질 섭취,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본래 가진 스스로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깨우는 비결이죠. 단백질과 근육운동으로 이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을 키우고 헬스장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줄임대로 움켜쥐고 힘들게 음식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단 몇 분만 몸을 움직이고 평소 식단에 고기나 생선, 달걀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면 약을 먹지 않고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아도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쑥쑥 내려갈 테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사 출신입니다. 누구도 약을 많이 접하고 공부했죠. 하지만 약은 증상을 억제해주는 부차적인 요소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자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거나 자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약과 자가주사는 당뇨병에 걸린 몸 자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약으로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우리 몸이 본래 지닌 혈당 강화 메커니즘까지 활성화하지는 못하니까요. 저는 이 책에서 약사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질병 메커니즘과 홀리스틱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혈당이 잘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약이나 식이 제한 없이도 가능하도록 말이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평생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병원에서 보지 못한 기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례로 확인했기에 망설임 없이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늘 높은 혈당에 지친 췌장을 쉬게 하려면 췌장을 보호하는 바로 시작하는 혈당관리 단백질 키토 식이요법 키토 식이요법 중심으로 해보자 이 말이죠. 하루 5분에 당을 흡수하는 근육을 만들기를 하자. 어려운 혈당 검사를 한눈에 알아보자. 체크를 해보고 혈당이라 볼 때 우리 몸의 변화는 당뇨병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 엄격한 식사를 제한하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 심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한다. 흔히 듣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가주사, 약물 복용, 투석 등은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기보다 대부분 대처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다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당질은 효소에 의해서 분비되어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을 타고 몸 곳곳으로 운반되어 신체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장기나 조직에서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뜻하는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의사는 이렇게 말할 테지요. 혈당이 꽤 높네요. 당뇨병이 의심되니 체검사를 해봅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증상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도 없을 뿐더러 팔다리도 이상이 없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요.
병에 걸렸다는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대부분 딱히 아프지 않은데 괜찮겠지 하며 검사를 다시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상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면 그때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눈, 신장, 발다리가 망가진다.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몸속의 혈관이 망가집니다. 가는 혈관이 밀집된 부위부터 말이죠. 이 부위는 바로 눈, 신장, 팔다리로 번집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망막증,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망막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릅니다. 당뇨병의 신증은 신장은 혈관을 여과해서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여과 기능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인공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신경장애,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손발이 무감각해지는데 자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통증이나 상처를 방치하면 조직이 죽는 쾌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뇨병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합병증은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뇨병 신증이 악화되면 인공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10에서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고려합니다. 신장 기능이 15%라도 증상이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투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투석기에 통과시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돌려주는 혈액투석입니다. 보통 투석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투석 횟수는 1회 4, 5시간 주 3회가 기본합니다. 또 하나는 복부에 카테터 도관을 삽입한 뒤에 이를 통해서 투석액을 주입해서 체내에서 혈액을 정화하는 복막투석입니다. 복막투석은 가정에서 매일 실시하며 한 달에 1~2회 정도 병원에 내원합니다. 투석 방법은 환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어느 쪽이든지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는 염분과 수분과 다 섭취가 치명적이라 식단도 엄격히 관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주 3회 4에서 5시간 또는 매일 꼼짝없이 누워서 치료를 받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생활을 평생 해야 한다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지도 못하고 음식을 즐기기도 힘들어집니다. 인생의 큰 즐거움들이 사라져버리겠지요. 게다가 당뇨병은 그 자체로 생명을 잃지는 않지만 온몸의 혈관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눈이 약해지고 손발 감각이 둔해진다면 일상에 닥치는 불편과 불행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일단 합병증에 이르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약을 먹고 식단을 관리하고 장시간 투석하는 삶을 평생 이어가야 합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당뇨병 초기에 병을 잡아야 합니다.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으면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에 관해서는 예민하게 진단을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스타틴, 당뇨병 치료제가 병이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인체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서 비로소 당이 세포내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각종 신체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못해 고혈당 상태가 되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몸속 세포에 당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의 세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인간의 원리에 지닌 모든 기능에 오류가 생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표적 증상으로 면역력 저하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는 백혈구 속에 있으면서 몸속을 항상 선천합니다. 그러다가 병원균이 체내에 침입하기라도 하면 면역 세포가 출동해서 이들을 퇴치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과 정신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린다.
병원균에 침입해서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를 단숨에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다량의 당이 세포 내로 집결해 적군인 병원균을 물리치지요. 인슐린 수용체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적과 싸우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인 셈입니다. 만에 하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질 테니 당연히 병원균과 싸울 전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는 물론이거니와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혹시 당뇨병 환자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도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평균 연령 41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 601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11% 상승하고 공복 시 혈당치가 18 데시벨로 보자면 37% 상승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연구 시작 뒤에서 2년 이내에 당뇨병 예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은 9년 이내 우울증 발병 위험이 2.66배까지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위험 요인도 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포마다 당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가 열리지 않아서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원인은 내장지방 증가입니다. 내장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비대해진 지방세포에서 생리 활성물질인 종양계사인자가 분비되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외에도 유전, 고지방,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간혹 비만이나 혈당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면 스타틴이라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당뇨병 예비군 환자 중에도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지방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것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상식입니다. 육류, 계란,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한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예비군이라면 스타틴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은 정신활동에 깊이 관여한다. 다시 우울증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당뇨병 예비군은 일반인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백질 부족이 있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예비군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무게로 따지면 70%가 물, 20%가 단백질입니다. 물을 제외하면은 인간의 근육, 뇌, 혈관, 기타 장기를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셈이죠.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정신활동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티로신, 페니닐 알라닌, 트립토판 등의 필수 아미노산은 기억, 감정, 기분 등에 관여하는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상태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단백질 부족으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커졌는데 뇌의 신경세포가 활동할 에너지마저 부족해지니 이중으로 정신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당뇨병 예비군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 없이 혈당을 잡으려면 인슐린과 인체 세포 내의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해야 비로소 당이 세포 내로 흡수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혈액 속 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못하고 고혈당 상태가 되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고혈당 상태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집니다.